나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다. 단단한 손, 무뚝뚝한 말투, 새벽마다 논으로 향하던 뒷모습. 시골 마을에선 그런 남자가 가장 믿음직한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쉰을 넘긴 지금 그 아버지를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다. 모든 시작은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여자아이의 머리핀 하나, 그리고 1974년 9월 3일 자로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그 날짜는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수연이 실종 사건이 터진 날이었다. 우리 마을에 살던 17살 여고생 박수연.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라졌고 아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수연이네 집은 바로 우리 집 담장 너머였다. 나는 수연이를 기억한다. 소리 없이 웃는 아이.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는 그녀를 동경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서울서 온 떠돌이 소행이다 하는 이들과 마을 안에 있다는 이들. 내가 낡은 상자 속 신문을 보는 걸 본 큰 누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너 몰랐어야 했는데. 누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는 마을 자율방범대 소속이었다. 그날 수연이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와 말한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치마가 짧다며 혼냈다. 동네 사람들은 별말 없었지만 이상한 점은 많았다. 사건 직후 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줄였고 그의 겨울 헛간을 불태웠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땐 다들 그런 일이 있었단 걸 잊고 싶어 했으니까. 나는 폐허가 된 헛간 털을 찾았다. 흙을 파고 뒤졌고 그 안에서 낡은 금속 단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 시절 여고 교복 단추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단추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루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내 손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찾았구나.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아버지는 내게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수연이는 내게 울면서 찾아왔었다. 누군가 쫓아온다면서. 그래서 헛간에 숨겼다. 잠시뿐이었다. 하지만 사라졌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지켜주지 못한 죄라고만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유품을 숨기셨나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믿지 못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모두 내가 그랬다고 했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수연이 이제야 편히 보내주자. 나는 머리핀과 단추, 사진을 챙겨 수연이 이름이 새겨진 봉분 없는 공동묘지에 갔다. 그녀의 유품을 하나하나 묻으며 나는 기도했다. 진실은 끝내 묻혔을지라도 이제는 평온하길. 아버지는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아버지 방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지만 안에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이에게 따라붙던 그림자는 분명 낯익은 사람이었다. 그는 말을 걸었고 수연이는 움찔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아챘다. 그 사람은 내 딸 혜순이의 약혼자였다. 나는 그 노트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혜순이는 내 셋째 누나. 약혼자는 당시 동네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훤칠한 외모에 점잖은 말투 하지만 항상 어딘가 싸늘했다. 나는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순 누나는 한참 침묵하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그 사람 수연이를 예전부터 이상하게 쳐다봤어. 나도 느꼈어. 하지만 말하면 결혼이 깨질까봐 아버지가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시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식과 자식의 인생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수연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간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수연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나를 보자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의 마지막엔 내 딸 이름을 부르더라. 숨도 못 쉬면서.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며칠 뒤 노트를 다시 펼쳤다. 한 장이 더 있었다.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용서도 고백도 무엇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밤 그 아이의 눈을 내가 잊지 못했다. 나는 노트를 들고 다시 수연이 무덤을 찾았다. 조용히 앉아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불태웠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정말 편히 쉬어.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한다. 정말 아버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죄를 안고 갔다. 그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장 무거운 사랑이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이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쩌면 살아있는 내내 나는 이 기억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매년 수연이 실종일이 다가오면 나는 꽃을 한 다발 사서 공동묘지를 찾는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조용히 내려놓고 말없이 기도한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수연아 미안하다.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아버지의 침묵과 누나의 눈빛 그리고 수연이의 마지막 미소는 선명하게 남아있다. 어쩌면 이 기억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마을 어기 어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제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집착에서 조금씩 놓이고 있다. 우리가 품은 죄책감과 후회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은 그 무게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간다. 수연이의 오빠였던 박종식 씨는 10년 전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어느 날 마주친 그와 나는 말없이 눈을 마주쳤고 그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그 짧은 고개 숙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그것을 입고 마당을 쓸다 보면 마치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착각이 나를 조금은 편하게 만들었다. 진실은 묻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안고 살아간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안다. 진실이란 때로는 고백보다 증거보다 기억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랑의 방식이다. 나는 그 후 10년간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누나들과 달리 나는 뿌리를 지켰다. 해마다 찾아오는 봄, 마을 회관 앞에 핀 벚꽃나무 아래서 나는 수연이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녀가 없어도 마치 어딘가에 있을 것처럼. 지난 추석 마을에서 열린 소규모 동창회에 혜순 누나도 내려왔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누나가 내게 말했다. 아버지가 널 지켜줬듯이 너도 나를 지켜줬구나.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누나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렸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들렸다. 이제 나도 이야기할게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며칠 후 나는 누나에게 받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쓴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끝내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언젠가 꺼내 읽어주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가 왜 그렇게도 침묵을 지켰는지.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답을 다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 침묵하는 것도 때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이제 마을도 많이 변했다. 노는 대부분 축사로 바뀌었고 어릴 적 뛰놀던 냇가는 도로 밑 배수구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남기로 했다. 모든 걸 품은 채 살아가려 한다. 이것이 내 속죄이고 내 몫의 진실이다. 어느 여름 저녁 마을회관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수박을 나눠 먹으며 누군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참 고운 분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침묵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걸.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가슴에 묻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고백보다 선명하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